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입니다. 금요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반려인구가 천만 시대 많이 들으셨죠?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정도로 요즘에 집집마다 주변에서 강아지, 고양이 많이들 키우고 있는데요. 그만큼 반려동물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공존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더불어서 커지고 있습니다. 계층별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환경이 사실은 달라서 복지 정책의 필요성도 요즘에는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 고민이나 생각을 함께 나누고 치료비 같은 또 현실적인 문제도 이 안에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협동조합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초대석에서 모셔봤습니다. 우리 동생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이네요. 김현주 상무이사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우리 동생 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우리 동생은 이름이 되게 긴데요. 네. 우리 동물병원 생명 사회적 협동조합의 줄임말입니다. 그렇군요. 저처럼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평범한 사람들 2,200명이 같이 모였고, 그리고 수의사, 전문 의료인이 모여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동물병원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도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데. 아니, 우리 반려하면은 이게 원래 뜻이 그전에는 우리가 뭐 애완견 뭐 이런 식으로 불렀었는데 의미가 오래 함께하는 동반자 뭐 이런 뜻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친구? 뭐 그런 뜻도 되는 건가요? 우리 동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반려라는 표현 자체. 지금 반려동물이라고 계속 그렇죠. 표현하셔서요. 이게 결혼할 때도 반려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평생을 같이 하는 동물이라는 의미. 그런 의미군요. 네. 예. 그러면 이분도 반려 방송인? 예. 나 정말 들어온 줄 알았네. 아니죠? 예. 우리 반려 방송인 남정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미디언 남정미 반갑습니다. 아니 예. 키우고 계세요? 본인? 아니요. 저는 예전에 한번 이 무지개 다리로 보낸 다음에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좀 뭐랄까 죄송해요. 욕심은 아니고 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생각해볼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네. 동물보호단체들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어서 맞아. 이 협동조합하고는 그럼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길 수도 있는데요. 네.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일반 병원처럼 아니면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진료 사업도 하는데요. 이게 함께 만든 병원을 통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이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의료 장비를 위한 자본금도 모으고, 그러니까 이것도 평범한 사람들이 같이 모으고요. 병원 건물의 보증금도 같이 모으고, 그래서 수의사 선생님이 돈 걱정 안 하고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게. 그래서 비싸지 않게. 가격은 글쎄요. 그거는 이제 글쎄요라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만든 병원을 통해서 혹시 이제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진료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곳이에요. 같이 고민해보고 있는. 그러니까 보호단체는 그 권익을 얘기하는 곳이라면 여기는 실제적인 그 생활을 해나가는데 뭐 치료를 하는데 이런 데 서로 도움이 되게끔 서로의 기금도 모금을 하고 하는 것이군요. 자, 근데 우리 동생이란 이름을 들으면은 왠지 집안에 동생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예. 어때요? 이 사람과의 관계, 반려동물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말은 누구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너무나도 작은 존재가 주는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집에 갔을 때 사실 나만 바라보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우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정도의 기적 같은 일인데요. 그리고 또 내가 돌봐야 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왜 저희 엄마가 너 좋다고 쫓아다니는 건 모기밖에 없다. 잡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나만 바라보고 반려목인가요? 함부로 팅커벨 같아서 때리지도 못하겠어요. 오면 진짜 고양이는 좀 시크한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강아지들은 보면 프로펠러처럼 꼬리 돌아가 막 나중에 뜰 것 같잖아요.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전 고양이 키우는데요.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보고
따라다니고 꼬리도 막 부르르 떨면서 너무 좋아해요. 진짜 근데 어떨 때 보면 우리 동생이 아니라 우리 언니 같은 그쵸. 어떤 위안도 돼요. 엄청난. 그렇죠. 돌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네. 받는 게 더 많을 맞아요, 수도 맞아요, 있다. 맞아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그리고 가족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동물하고 같이 살아보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하고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그래서 네.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는 눈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뭐 길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채식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소수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네요. 진짜 개를 키우면 개가 보이듯이 네. 정말 동물 그러면서 점점 차차 넓어진다 그런 네, 표현하시는 네,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협동조합 안에는 동물을 대표하는 그 협동조합의 뭐라 그럴까 대표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동물 모르겠어요. 대표라고 부르고 동물 있습니다. 동물 대표 또 있나요? 네, 이게 사람과 동물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병원도 만들고 교육 활동도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요. 저희가 협동조합이어서 2년에 한 번씩 사람 대표를 뽑고 있는데요. 사람 대표를. 네네. 보통 협동조합이 이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사람 대표라고 부르고 있고 그때 동물 대표도 같이 뽑아요. 오. 네, 그 역할은 사실 동물 대표들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싸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게 가장 큰 역할인데요. 맞아요. 동물 대표들이 이제 출마를 할 때 보호소에서 왔거나 길에서 구조되거나 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반려인들이 이제 출마를 시켜요. 그래서 대표를 뽑게 되면 그런 스토리들을 좀 알리고 이런 역할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홍보대사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조합의 네. 홍보대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동물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홍보대사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은 그러면 어떤 지금은 멍 대표는 데니라고 네. 네, 보호소에서 구조된 비글이고요. 비글. 네, 그리고 고양이 대표는 양벤저스라고 저희가 최초로 공동 대표가 출마를 했는데요. 그러네요. 옥상 물탱크에 조금 안타깝게 불법 브리더가 새끼를 좀 낳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합원이 보시고 설득해서 구조해온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입양이 되고 그 조합원들이 그럼 우리 같이 공동 대표 할까 이렇게 출마를 시켜서 공동 대표가 생겼어요. 브리더라 하면 계속 개체를 낳기 위해서 네. 이렇게. 근데 왜 오로지 그런 그 이유로만. 공간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학대죠. 집에 있는데 왜 그죠? 네. 네. 그럼 이렇게 선거는 어떻게 해서 뽑습니까? 이리 와 이런 막 사람 대표는 그렇지 않죠. 많이 오면 동물 대표는 집에 있고요. 사람 대표가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합니다. 예, 그럼 뭐 사진도 좀 보여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조합원들이 네. 보는 게시판에 자랑하고 싶은 사진도 많이 올리고요. 말썽 피우는 사진도 올리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조합원들이 문자 투표해요. 문자 투표. 네네. 진짜 그 사실은 저 이런 그 케어 단체들이 굉장히 많고 혹시라도 난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고 싶은데 네. 여력이 안 돼서 못 키운다 하시는 분들 후원이 엄청 많은데 그것 때문에 또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한동안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네, 네. 보도가 됐었죠. 맞아요. 예. 그래서 약간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이 협동조합이랑은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게 뭐 단체마다 협동조합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다를 테니까 네. 이제 저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서 1년에 한 번 총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사람 대표도 말씀드렸는데 조합원들 중에 이제 대표를 선출하는 거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대표가 아니라 조합원 중에 대표가 선출이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수익과 지출이나 사업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같이 검토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까 2,200여 네네네.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대부분은 그냥 기부를 받고 그 단체에서만 활동하는 그런 경우들을 뭐 보도에서 봤던 거랑 좀 네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앞서 그 안에 수의사 선생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게 좀 특이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병원비가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만만치 않죠.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프기도 하고 저희도 아프듯이 예 반려동물도 아프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은 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동생이 처음에 생겼을 때 사람 병원은 공공보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굉장히 이제 같이 사회에서 나누는 형태잖아요. 동물병원은 아직 공공보험이 없고 소비자가 이제 100% 부담하는 형태이고 심지어 이제 부가세도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하지만 같이 자본도 뭐 엑스레이도 같이 조합원들이 모아서 사야 되고 뭐 이런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게 비쌀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이제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총회 같은 것도 운영하고 이게 투명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일명
바가지는 안 씌우지라는 신뢰가 좀 그렇죠. 쌓였어요. 그리고 또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투자도 필요하거든요. 이건 남이 해주지 않고 우리 조합원들이 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총회 같은 걸 하면 진료비를 너무 낮추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또 하세요. 적당히 받자라는 게 있고 하지만 또 의료비를 부담을 줄이는 것은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지 않아도 십시일반을 통해서 누군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많이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보험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네네. 하네요. 서로가 서로의 보험이죠. 예, 근데 믿고 서로 이제 신뢰할 수 어, 있는 네. 투명하기 때문에 예, 우리 동생과 서울시가 함께 지금 취약계층의 그 반려인들을 위한 동물 의료 돌봄 교육 지원 사업 이런 것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게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의무가 아닌데 이를 위해서 이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견이 사실은 많이 분분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제 사람과 동물은 이미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벌써 인구의 25%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이제 예상할 수 예상이 있죠. 되죠. 근데 네. 사람은 누구나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고 경제적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제 취약할 수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이 취약계층 반려인을 통한 그러니까 반려인을 위한 의료 나눔을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때 지역에 있는 사람 돌봄 단체들하고 많이 연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다 보니까 이제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동물을 돌볼 것이 없거나 자신의 병원은 의료보험으로 많이 해결이 되는데 동물은 이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이 나이 먹어가는 그러니까 반려동물들의 병원비가 해결이 안 돼서 차마 병원에도 못 가시는 경우를 좀 발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의 그 복지 선생님이 동물하고 살아가는 사람분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이게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 케어도 잘 돼야 사람하고 동물이 모두 같이 건강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것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동물 치료만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복지관들을 하고 같이 밀접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년에 이제 시민 아이디어나 시정협치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하자고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제안을 하게 됐고 이제 시정협치 이제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 시민 투표도 하고 위원 심사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2020년에 사업이 선정됐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때보다는 지자체나 복지관들하고 같이 할 수 더 넓게 할 수 있어서 효과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자체나 복지관들에서는 지역사회 사람들과 밀접하게 만나는 그렇죠. 늘 인프라가 하는 있다 공간이 보니까. 아예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럼 취약계층들이 이제 그 같이 키우는 반려동물들을 같이 어떻게 케어할지 사실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네, 들어서 맞아요. 본인이 아끼잖아요. 안 쓰잖아요. 네, 본인 라면 먹고 네, 아이들. 그런데 아이들 뭐라도 하나 해주려고. 네,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양쪽이 다 생활에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네.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그 인터뷰 하신 거 자료 읽어보면서 그 취약계층 자체 이게 인터뷰 보면 아우 나는 굶어도 얘는 안 굶겨 이러면서 막 어떻게 좀 키워보겠다고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그게 또 그렇죠? 사실 병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맞아요. 보니까 예. 진짜 생활비 줄이는 게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했고요.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아예 치료를 포기하거나 정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예. 그 키우기 전에 진짜 생각을 많이 해보긴 된다고 해야 생각합니다. 되죠. 예, 정말로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제 옛날에 이제 키우시던 게 있어서 본인 국 말아 먹는 거 나눠 먹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병을 키우기도 해요. 이제 아무래도 치료도 치료인데 예방이 중요한데 조금 아끼는 마음으로 하시는 행동이지만 아이의 건강에 대해서는 좀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돌봄 상식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 되니까 같이 하고 싶어요. 예. 그렇군요. 예전에는 사실 같이 먹었잖아요. 네, 그럼요. 우리 먹던 거 쟤 주면 돼 뭐 이러면서 맞아 그랬었죠. 네. 그 앞서 남정미 씨가 반려동물을 떠나보냈다는 얘기를 하셔서 사실 반려동물과 반려인 사이에서 이렇게 한쪽이 먼저 가면 그 힘들잖아요. 진짜 이게 엄청 한 존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고양이를 키웠었는데요. 그
아플 때 코로나하고 같이 와서 파부장염이 걸려갖고 그렇게 갔는데 진짜요? 예. 제가 잘 무지해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처음에는 보이는 고양이나 강아지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충격이 크니까. 근데 이것 또한 그러면서 반려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그 차후에 다시 키우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정말 무턱대고 생명을 들였다가 또 이별하고 나니까 또 힘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런 정보나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방금 뭐 다 말씀하셨는데요. 소중한 존재를 잃는다는 것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슬픈 일 같아요. 그래서 저희 우리 동생에서 펫노스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미술 치료도 같이 하고 미술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신건강 전문의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자신이 책임지면서 돌봐야 되는 존재가 사망했을 경우에 상실감에 의한 슬픔도 있지만 죄책감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괴롭다고 해요. 죄책감. 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괴로워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진 않지만 너무 자책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상하기는 싫지만 언젠간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괴롭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을 상상해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각해봐야 된다. 네. 언제 서로가 이별할 수도 있다는 거를. 네, 이게 상상하기 싫지만 있는 일이잖아요. 예정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장례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고인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사실 동물이 죽어서 슬퍼하면 뭐 이런 맞아. 뭐 같이 애도해주지 않는 네, 그것 때문에 분위기. 유난 떤다 뭐 이런 네, 더 상처받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상실감과 괴로움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 그 사이에 저는 요즘에 보면 패티캣이라고 되게 많이 알고 예. 있잖아요. 군산 지방에 보니까 얘는 안 물어요. 내가 물어요. 벌금 뭐 이러면서 이제 큰 견들 이렇게 마스크 안 하면 요즘에 벌금제.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너무 놀래고 최근에.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 정말 반려인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반려견들을 키우는 인들이 사람들이 지켜야 할 예의는 진짜 지켜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야 네. 유난 떤다 이런 얘기 안 나오고. 네. 그래서 우리 동생에서도 작년에 우리 집 개는 물어요라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이게 집게는 물어요. 모르잖아요. 맞아요. 사실. 모르죠, 네, 사실.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뭐 개가 잘못된 게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반려인들이 늘 대비하고 노력을 해야 내 개가 욕을 안 먹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예 문다고 상정을 해놓고 네네. 예, 상대에게도 좀 조심하게끔 미리 네네네. 해주는 것이 특히 아이들 경우 맞아요. 예, 불쑥불쑥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불쑥불쑥 만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러네 진짜. 정영실 아나운서랑 지나가 어머나 이쁘네. 만지지 마세요. 우리 개는 물어요. 지난번에도 막 지난번에도 물었어요. 엄청 물어가지고 내가 고생했 막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패티캔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맞아. 원래 이럴 때 어떤 유기묘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된다는 그런 보도들 많잖아요. 어디 맡길 때도 사실 없고 이것도 비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사실-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비나 먹거리 비용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사실은 누군가가 맡아줄 사람이 없으면 기관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을 고민할 때는 사실 그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여기서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같이 우리 동생에서는 그래서 이게 우리 동생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병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데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돌봄 품앗이 모임이 있어요. 품앗이 모임. 네, 그래서 누군가의 동물을 돌보는 건 내가 같이 품앗이도 해주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 동생에서 고양이 돌봄 소모임이 있는데요. 내가 집을 비울 수밖에 없을 때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고양이를 돌본 적이 있는 누군가가 집에 와주면 참 든든하겠다라는 그쵸. 생각으로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기 그래 때문에 맞아. 예,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여서 고양이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정서적 교류도 하고 뭐 고양이 흉도 보고 고양이 자랑도 하고 이러고 있어요. 원래 그 고양이가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느끼는 네. 동물이라서 외부로 나가거나 그러면 굉장히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문 그게 번호를 가장 열고 좋아요. 들어와야 예, 돼. 쇳대를 주는 상황인데 가장 좋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 친구한테 그냥 맡기면 고양이 사진 한 장 오거든요. 구걸해야 돼요. 사진 하나만 더 주면 안 되니? 우리 집 고양이 잘 지내고 있니? 막 이러는데 이 모임에 조합원한테 부탁하면 사진 수십 장이 옵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이야, 여긴 2,200분이나 계시니까 그 모임에 한 몇 분 되세요? 그 고양이 품앗이 근데 모임은. 사실 이렇게 협동조합 모임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돌봄 품앗이 모임 한 15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아, 그래요? 모여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죠. 한 100명 정도 아, 되시잖아요. 네네. 그러셨는데. 꾸준히 모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동물도 다 그런 식으로 품앗이 모임들이. 네, 생겼다가 네.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해요. 근데 여기 조합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30, 40대 비혼 여성들이 많으시다면서요? 진짜 많죠. 네, 제가 그 문제에 결혼도 안 하고 고양이랑 사는 여성인데요. 결혼도 안 하고 고양이랑 사는 엄마 아빠 등짝 스매싱 맞는. 그렇죠. 너 고양이 때문에 결혼도 안 하는 거야. 욕을 먹는 그 문제의 여성인데요. 아니 이게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렇죠. 이게 결혼하지 않는다고 사실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사회와 더 밀접하게 관계도 맺고 사회 참여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돕고 도움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서로 돌봄을 통해서 더 넓게 사회와 관계를 맺고 끈끈하기도 하고 때로는 느슨하기도 한 새로운 관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우리 동생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이제 협동조합 그렇군요. 모임이기도 해요. 아, 장점은 뭘까? 분위기는 어떨까? 뭐 이런 게 궁금하네요. 만나면 어쨌든 술만 먹기도 하고요. 그냥 고양 동물들은 다 어떻게? 동물은 그냥 기구나. 동물은 핑계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고양이 소모임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데리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만 모여서 아. 고양이 사진만 보고 자랑하고 이제 사람만 즐겁나 약간 이런 농담을 하죠. 아니 그렇군요. 그 지금 들으시고 어머 그래 술 먹어 나 들어갈래 가입할래 이러시면 어떻게 가입 생각을 하면 돼요? 아 이게 이게 들고 싶으면 네. 아니 최소한 동물은 있어야지. 아 그래요? 있어야 된다. 아니면. 아, 동물하고 같이 안 사는 분도 사실 조합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언젠가 내가 반려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준비를 하고 싶다는 분도 사실 조합원이 되기도 해요. 미리. 네네. 어. 근데 조합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리와 의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들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이야.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끝날 시간이 다 돼가네. 큰일 났네. 우리 끝으로 무슨 얘기 해볼까요? 입양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예. 이게 반려동물은 평생 3살인 상태로 20년을 살아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나보다 먼저 늙고 나보다 먼저 아픈 존재인 있죠. 거죠. 예. 그래서 부디 반려동물을 입양하실 때 내가 그 어린 존재를 평생 책임진다는 그러니까 책임지는 것을 노력해야 되는 생명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흔히 말하면 보통 사람은 그나마 크면 8살 되면 자기 밥은 꺼내 먹을 수 있다고 냉장고를 열 수 있다고 하는데 계란 맞아요. 고양이는 사실 서랍에 있는 거 그럼요. 네네. 다 챙겨줘야죠. 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실 수만 있으면 할 수 네. 있다. 네. 야, 좀 아쉽네요. 좀 더 네.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요 초대에서 우리 동생 협동조합의 김현주 상무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반려방송인 남정미 씨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윤실의 뉴스 브런치 7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